우리 아들 이번에 미국 유학 가는데 등록금 보태줄 생각은 없어. 언니도 우리 집안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익숙한 비난과 조롱의 목소리. 그들은 내가 가진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는 조금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내 침묵은 그들에게 더 큰 분노를 안겨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다. 그들의 비난은 마치 평생을 짊어진 족쇄와 같았다. 벗어나려 발버둥 쳐도 결국 제자리였다. 오전 9시. 나는 늘 그렇듯 카페의 문을 열었다. 고요한 오후라는 이름을 가진 이 작은 공간은 내 유일한 안식처였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고 자신들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내 이야기는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았고 나 역시 말하고 싶지 않았다. 내 이름은 박민지. 48일.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다. 사람들은 내게 물었다. 혼자 사니까 외롭지 않으세요?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외롭다는 말은 너무나도 진부하고 내 감정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단어였다. 나는 외로운 것이 아니라 그냥 텅 비어 있었다.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감정도, 희망도, 심지어는 나 자신도. 카페를 정리하고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을 맞았다. 익숙한 일상 속에서 나는 가면을 썼다. 항상 미소 짓고 친절한 주인인 척. 하지만 가끔씩 찾아오는 가족들의 전화는 그 가면을 산산조각 냈다. 그들은 내가 이혼 후 작은 카페나 운영하며 한심하게 살고 있다고 비웃었다. 그들이 내게 가진 유일한 관심은 내가 혹시라도 숨겨둔 재산이 있는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뿐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48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나. 사랑을 갈구했지만 결국 혼자 남았고 가족의 인정을 원했지만 언제나 외면당했다. 내 삶은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폐허와 같았다. 그 폐허 속에서 나는 한 줄기 빛을 찾을 수 있을까? 문득 텅 빈 의자들을 바라보았다. 손님들이 떠난 뒤의 고요함은 더욱 나를 짓눌렀다. 컵을 닦으며 무심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주름진 얼굴, 공허한 눈빛, 그 속에는 10년 전 사진 속에 내가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그저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 빗소리를 뚫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40대 후반의 여성이었다. 사회적으로는 아줌마라고 불리며 더 이상 젊음의 특권도 중년의 원숭미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어중간한 나이. 거울 속에 나는 늘 피곤해 보였고 생기 없는 눈은 삶의 모든 의욕을 잃은 사람의 그것이었다. 카페 밖, 세상은 늘 빠르게 변했지만 내 시간은 멈춰 있었다. 결혼 생활의 실패, 그리고 이어진 가족의 냉대, 그것들이 나를 꽁꽁 묶어두고 있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성공한 싱글족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가게는 그저 내가 세상과 단절되지 않기 위한 유일한 통로였다. 매일 아침 문을 열고 밤이 되어 문을 닫는 이 반복적인 일상이 나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중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가족이었다. 이혼 후 그들은 나를 실패한 존재로 낙인 찍었다. 우리 집안의 수치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다. 친정 부모님은 내가 낳은 딸처럼 자랑스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담스러워했다. 동생들은 내가 가진 것을 탐냈고 조카들은 나를 무시했다. 며칠 전 막내 동생이 아침부터 전화를 걸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위선적이었다. 언니, 잘 지내지? 오랜만에 밥 한번 먹자. 나는 속으로 쓴웃음을 삼켰다. 밥을 먹자고. 그는 오직 자신의 아들이 미국 유학을 가니 학비를 보태달라는 부탁을 하려는 속셈이었다. 우리 집안에서 유학 가는 건 얘가 처음이잖아. 언니, 우리 집안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꼭 도와줘야 해. 그의 말은 마치 내가 그들을 위해 희생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도 되는 양 들렸다. 나는
그들의 명예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쳐야 했다. 그들의 삶이 빛나는 동안 나는 그 빛에 가려진 그림자로 살아야 했다. 그들은 내가 이혼 후 위자료를 꽤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어쩌면 그들의 인정을 조금이라도 받기 위해 늘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짙은 침묵으로 나를 맞았다. 나는 현관에 주저앉아 신발도 벗지 못한 채 한참을 울었다. 흐르는 눈물은 멈출 줄 몰랐다. 내가 이렇게 외롭고 불쌍한 존재인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버려진 채 홀로 고통받아야 하는 운명인가? 그때 나는 깨달았다.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무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그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불안함과 욕심을 내게 투영하고 있었다. 내가 그들의 기대를 저버렸고, 내가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멸시하고 경멸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매달릴 수 없었다. 내 영혼은 이미 상처투성이었다. 나는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대로 가면 나는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만 같았다. 나는 나 자신을 구원해야 했다. 어떻게? 그 방법을 나는 알지 못했다. 그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밤이 되어 잠이 들기 전까지 버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삶은 내게 무거운 짐이 되어 있었다. 카페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거리는 활기찼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그들과 동떨어진 섬처럼 느껴졌다. 문득 내가 과연 다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누군가와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대답은 늘 아니었다.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다.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것은 나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험이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다. 나는 텅 빈 공간을 바라보며 내 삶의 빈 공간을 느꼈다. 컵을 닫고 의자를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때 낡은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우산을 접으며 조용히 카운터로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짙은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내 안의 외로움이 그대로 투영된 것처럼 나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어쩐지 모르게 마음이 이끌렸다. 그는 말쑥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젖은 머리카락과 손에 든 낡은 우산은 그가 억지로 꾸며낸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짙은 외로움과 고독을 담고 있었는데 마치 내 거울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카운터에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주시겠어요? 목소리마저도 낮고 차분했다. 나는 늘 하던 대로 능숙하게 커피를 내렸다. 그의 커피는 다른 사람들의 커피와 달랐다. 커피잔을 받아든 그는 아무 말 없이 창가 자리에 앉았다. 그는 책을 읽는 것도 핸드폰을 만지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커피를 조금씩 홀짝였다. 나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왜 이렇게 외로워 보이는지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그 다음 날도 어김없이 내 카페를 찾았다. 그는 늘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자리에 앉았고 늘 똑같은 커피를 주문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커피를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나는 그 침묵 속에서 알 수 있었다. 우리 둘 다 외롭고 서로의 고독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며칠이 지나서야 우리는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그날도 비가 오는 오후였다. 나는 그에게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손님은 항상 같은 커피만 드시네요. 다른 커피도 한번 드셔보세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저는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익숙한 것이 좋습니다. 익숙한 맛, 익숙한 공간. 그의 말은 내 마음을 울렸다. 나 역시 그랬다. 나는 변화를 두려워했고 익숙한 것에 의존하며 살고 있었다. 이혼 후 나는 모든 것이 변할까봐 두려워했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을 고정된 틀 안에 가두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묻지 않았다.
그저 손님과 사장님으로 불렀다. 우리는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고 읽은 책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주로 클래식 음악이나 오래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나는 그와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는 겉보기에는 차가운 사람이지만 내면은 따뜻하고 섬세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느 날 저녁 나는 그에게 말했다. 저는 혼자 사는 게 좋아요. 혼자라서 편해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혼자 사는 것은 외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혼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억지로 위로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었다. 그의 이해와 공감은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우리의 관계는 서서히 깊어졌다. 그는 더 이상 그냥 손님이 아니었다. 그는 나의 유일한 말벗이자 나의 고요한 안식처였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묻지 않았지만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와의 관계가 어디로 향할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그와의 시간이 소중했다. 그와 함께 있는 동안 나는 내 안의 공허함을 잊을 수 있었다. 그가 내게 다가왔을 때 나는 그가 나의 구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와의 대화는 내게 예상치 못한 위안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내게 질문하지 않았고 조언하려 들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가족들이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그의 고요하고 깊은 눈은 내가 꺼내지 못한 말들을 모두 읽어내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속에 쌓인 묵은 먼지를 조심스럽게 털어내기 시작했다. 그는 가끔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회사의 압박, 끝없는 경쟁, 그리고 그 속에서 잃어버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나는 그가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나만큼이나 외롭고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외로움은 나처럼 가족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성공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공허함에서 온 것이었다. 성공이 가져다 주는 것은 명예와 부가 아니라 더 깊은 외로움인 것 같아요. 어느 날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나는 이혼 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모든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텅 비어 있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같은 곳에 서 있었다. 외로움과 공허함이라는 이름의 사막 한가운데 우리의 관계는 점차 손님과 사장님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졌다. 우리는 매일 저녁 카페 문을 닫을 때까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조언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내 차가운 마음을 녹이는 듯했다. 나는 그의 이름이 이지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한 대기업의 총수라는 것도. 나는 놀랐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자 오히려 그의 외로움이 더 깊이 이해되었다. 모든 것을 가진 남자가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내 작은 카페에 매일 찾아왔는지 나는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는 껍데기만 남은 세상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가족들의 비난, 이혼의 아픔, 그리고 삶에 대한 절망. 그는 묵묵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내가 울 때 아무 말 없이 손수건을 건네주었고 내가 웃을 때 함께 웃어주었다. 그와의 시간은 내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의 존재는 내 삶의 한 줄기 빛처럼 새우며 들었다. 어느 날 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왜 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죠?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사장님은 저를 판단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가진 것, 제가 이룬 것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주셨죠. 저 역시 사장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나는 그의 말처럼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을 평생 기다려왔다. 가족들은 나를 실패자로 낙인 찍었고
전 남편은 나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겼다. 하지만 이지훈은 나를 그저 나라는 존재 자체로 존중해 주었다.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나는 그 온기 속에서 나 자신을 찾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이제 내게는 이지훈이라는 존재가 있었다. 나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 나는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싶었다. 이지훈은 겉으로 보기에는 차갑고 무뚝뚝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는 나를 만날 때마다 작은 선물들을 가져왔다. 값비싼 명품 가방이나 보석이 아니었다. 내가 좋아하는 꽃 한 송이, 내가 읽고 싶어 했던 책,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커피 원두 같은 것들이었다. 그는 나의 작은 취향들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들을 통해 나를 배려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내게 말했다. 민지 씨는 마치 한 송이의 장미 같아요. 가시가 많아서 쉽게 다가갈 수 없지만 그 안에 숨겨진 아름다움은 누구보다도 강렬하죠. 나는 그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다. 나는 그에게 내 아픔과 상처들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는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었다. 나의 주름진 얼굴, 나의 지친 마음, 그리고 내가 짊어진 삶의 무게까지도. 나는 그에게 내 가족 이야기를 했다. 내가 왜 그들에게 외면당하고 왜 상처를 받았는지. 그는 묵묵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나를 탓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겪은 아픔을 온전히 이해하고 공감해 주었다. 민지 씨. 그들이 민지 씨를 무시하는 것은 민지 씨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과 질투심 때문에 민지 씨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들은 민지 씨의 행복을 질투하고 민지 씨가 가진 것을 탐내는 겁니다. 그의 말은 내 마음을 뒤흔들었다. 나는 그동안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나서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내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비난에 굴복하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지켜야 했다. 나는 이지훈에게 그의 가족에 대해 물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오래전에 떠났죠. 아들은 저를 원망합니다. 제가 일에만 몰두하고 가족을 돌보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의 말에 나는 가슴이 아팠다. 그는 성공이라는 껍데기 아래 숨겨진 외로움과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는 나처럼 가족에게서 상처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나처럼 절망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서로의 아픔을 치유해 주었다. 우리는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 주었다. 이지훈은 내게 말했다. 민지 씨, 이제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내가 민지 씨 곁에 있을게요. 내가 민지 씨를 지켜줄게요. 그의 말은 내게 큰 위안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싶었다. 그날 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지훈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저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민지 씨, 저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공주처럼 모시거나 당신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의 손을 잡고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의 말은 나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나는 그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진정한 사랑을 원했다. 이지훈은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주었다. 그는 내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그에게 감사했다. 그리고 그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나는 행복했다. 이지훈은 나의 삶에 들어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내 삶은 의미를 되찾았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가족들은 내가 이지훈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내가 이혼 후 작은 카페나 운영하며 한심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대기업 총수와 사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은 태도를 바꾸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카페의 문을 닫으려는데 동생과 올케 그리고 조카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평소와 달리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았다. 언니, 왜 이제야 연락했어?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동생은 내 팔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선이 가득했다. 아줌마, 우리 오빠가 이번에 회사에서 승진했거든요. 아줌마, 남자친구한테 부탁해서 오빠 승진 좀 시켜달라고 해요. 조카는 뻔뻔하게 말했다. 나는 그들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들은 내가 행복한지, 내가 괜찮은지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오직 이지훈의 돈과 권력에만 관심이 있었다. 나는 그들을 내쫓았다. 내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너희 같은 사람들은 내 가족이 아니야. 그들은 내 말에 분노했다. 언니, 우리가 없으면 언니는 아무것도 아니야. 언니가 이렇게 잘 된 것은 우리 덕분이라고. 우리가 언니를 도와줄게. 언니는 우리에게 보답해야 해. 그들의 말은 내게 큰 상처를 주었다. 그들은 나를 이용하려 했다. 나는 그들에게 이용당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지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묵묵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나를 탓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겪은 아픔을 온전히 이해하고 공감해 주었다. 민지 씨,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민지 씨를 지켜줄게요. 그의 말은 나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싶었다. 하지만 가족들의 괴롭힘은 계속되었다. 그들은 내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고 심지어는 카페에 찾아와 난동을 부렸다. 그들은 내가 이지훈과 헤어지라고 협박했다. 그들은 내가 이지훈과 헤어지지 않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겠다고 협박했다. 나는 이지훈에게 말했다. 지훈 씨, 우리 헤어져요.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민지 씨, 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내가 민지 씨를 사랑합니다. 내가 민지 씨를 지켜줄게요.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그를 사랑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지훈과 헤어지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를 사랑하지만 나는 그를 지키고 싶었다. 나는 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와 헤어지기로 결심했다. 이지훈은 내가 이별을 통보한 다음 날 내 카페를 찾아왔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그는 굳게 닫힌 카페 문을 두드렸다.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밖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나는 그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를 사랑하지만 나는 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이지훈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훈 씨, 우리 헤어져요. 제발 저를 잊어주세요. 그는 내 문자를 읽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나는 그의 답장을 기다리며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그를 잊을 수 없었고 그 역시 나를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며칠 후 나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왜 이제야 전화했어? 빨리 그 남자랑 헤어지고 우리랑 같이 살자. 우리가 언니를 행복하게 해줄게. 나는 동생의 말에 분노했다. 그들은 내가 행복한지, 내가 괜찮은지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오직 이지훈의 돈과 권력에만 관심이 있었다. 나는 동생에게 말했다. 나는 너희 가족이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이용당하지 않을 거야. 동생은 내 말에 분노했다. 언니, 우리가 없으면 언니는 아무것도 아니야. 언니가 이렇게 잘 된 것은 우리 덕분이라고. 우리가 언니를 도와줄게. 언니는 우리에게 보답해야 해. 나는 동생의 말에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던져버렸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노예가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지켜야 했다. 나는 이지훈과 헤어질 수 없었다. 나는 그를 사랑했다. 나는 이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는 그의 회사로 찾아갔다. 그의 비서실은 나를 들여보내주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편지를 썼다. 지훈 씨,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는 내 편지를 읽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나는 그를 잃을까봐 두려웠다. 그날 밤 나는 이지훈의 집 앞으로 찾아갔다. 그의 집은 굳게 닫혀 있었다. 나는 그의 집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그때 문이 열리고 이지훈이 나왔다. 그는 나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민지 씨, 왜 여기에?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울었다. 지훈 씨,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당신을 사랑해요. 그는 나를 꽉 안아주었다. 민지 씨, 괜찮아요. 나도 민지 씨를 사랑해요. 우리는 그날 밤 서로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그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는 나를 사랑했다. 이지훈은 나와 다시 만난 후 나에게 말했다. 민지 씨, 이제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내가 민지 씨를 지켜줄게요. 그의 말은 내게 큰 위안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싶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우리는 서울을 떠나 교회의 한적한 곳에 작은 집을 구했다. 그 집은 크고 화려하지 않았지만 아늑하고 따뜻했다. 우리는 그곳에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었다. 이지우는 더 이상 차가운 대기업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다정한 남편이자 나의 가장 좋은 친구였다. 우리는 함께 집을 꾸미고 정원을 가꾸었다. 나는 그에게 요리를 해주고 그는 내게 커피를 내려주었다. 우리는 함께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의 삶은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았다. 나는 이지훈과 함께 있는 동안 나 자신을 찾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그는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었다. 그는 나를 탓하지 않았고 나를 판단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정원을 가꾸고 있었다. 나는 이지훈에게 말했다. 지훈 씨, 저는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깨달았어요. 당신은 저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민지 씨, 저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민지 씨는 그저 저에게 사랑을 주셨을 뿐이죠.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그에게 감사했다. 그리고 그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이제 내게는 이지훈이라는 존재가 있었다. 나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 나는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싶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 미래를 꿈꾸었다. 나는 그와 함께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었다. 우리는 서울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한적한 교회의 작은 마을에 자리를 잡았다. 이지훈은 더 이상 거대한 회사 건물의 꼭대기층에 앉아 수많은 사람들을 지휘하는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원에 물을 주고 흙을 만지며 땀을 흘리는 평범한 남자가 되었다. 나 역시 도시의 작은 카페를 떠나 집안에서 이지훈을 위한 요리를 하고 따뜻한 커피를 내려주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다. 우리는 낡은 가구들을 직접 손보고 함께 그림을 그리며 집을 꾸몄다. 이지훈은 내게 말했다. 민지 씨, 저는 평생을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았어요.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 살았죠. 하지만 민지 씨와 함께라면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는 내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주었고 나는 그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르쳐 주었다. 우리의 관계는 점차 깊어졌다. 우리는 서로의 작은 습관들을 이해하고 서로의 단점들을 감싸주었다. 나는 그가 좋아하는 커피를 내리고 그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었다. 우리는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주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정원을 거닐었다. 이지훈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민지 씨, 저는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공주처럼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건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보석을 치렁치렁 매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사랑받는 것이라는 걸요.
민지 씨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공주입니다. 그의 말은 내 마음을 뒤흔들었다. 나는 그에게 감사했다. 그리고 그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 미래를 꿈꾸었다. 나는 그와 함께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었다. 이지훈과 함께하는 삶은 마치 길고 긴 겨울을 지나 찾아온 봄날 같았다. 나는 더 이상 외로움에 떨지 않았다. 매일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면 나는 그의 품에서 깨어났다. 그의 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곳이었다.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정원을 거닐고 함께 책을 읽었다. 우리의 삶은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았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정원에 앉아 별을 보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훈 씨, 제가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제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는 내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민지 씨, 저는 민지 씨를 만나기 전에는 제가 얼마나 공허한 사람이었는지 몰랐어요. 저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민지 씨가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총수와 카페 사장의 관계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연인이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나는 이지훈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서로의 아픔을 치유해 주었다. 우리는 함께라면 행복했다. 나는 이지훈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나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활짝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지훈이 있었다. 그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행복했다. 그리고 나는 영원히 행복할 것이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나는 눈을 떴다. 매일 밤 나를 괴롭히는 악몽처럼 어둠은 여전히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손을 뻗어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오래된 결혼 사진을 만졌다. 사진 속 젊은 나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옆에 서 있는 남편의 얼굴은 이미 흐릿해져 있었다. 10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사랑, 가족, 그리고 나 자신.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오직 이 텅 빈 공간뿐이었다. 갑작스러운 핸드폰 진동 소리가 정적을 깼다. 액정에 뜬 동생의 이름, 세 글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받지 않아도 무슨 말을 할지 뻔했다. 언니, 아직도 그 한심한 카페나 지키고 있어.